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은 백요대교 건설 논란입니다. 백요대교 건설 사업은 시흥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이에 왕복 4차로 길이 1.89km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죠. 문제는 사업 구간이 습지 보호구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을 지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흥시는 환경부사나 한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백요대교 건설 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백요대교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소송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가 제기한 소송이 최근 각하됐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재판부가 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시흥시는 2014년부터 백요대교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전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이듬해 본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받고 이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게 되고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지난달 18일 수원행정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내리는 결정인데요. 즉 옳고 그름을 아예 살펴보지도 심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각하 이유는 구체적으로 판시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각하 결정은 당사자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라든지 절차상 하자, 중복 제소 등을 이유로 내리게 되는 결정인데요. 법원이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지금은 추측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백요대교가 민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요대교 건설 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흥시에 처음으로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한강유역 환경청이 제동을 걸었죠. 습지 보호구역을 통과한다. 문제가 된다. 재검토해달라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건데요. 김현철 기자님, 이 사업 추진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2021년 12월입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이 백요대교 민간투자 사업은 송도 갯벌, 즉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022년 3월 시흥시가 사업계획 재검토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백요대교 건설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시흥시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시흥시는 2023년 2월 한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백요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좀 긴데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올해 7월 18일이죠. 수원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시는 항소 여부를 좀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처럼 습지보전법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까지도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다만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재정 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백오대교는 민자 사업인 만큼 이것을 어떤 국책 사업의 규모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 지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송도국제도시하고 백옷 그 신도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그 주변에 거대한 갯벌이 있습니다. 사실 물 빠지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좀 환경단체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장정구 대표님, 환경단체 입장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송도 갯벌이 2009년도에 습지 보호 지역이 지정이 됐고 그 지정 주체는 인천광역시입니다. 당시에 인천광역시가 습지 보호 지역 지정한 이유는 송도가 국제도시를 만들면서 대규모 갯벌을 매립을 했거든요. 그럼 남는 갯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남는 갯벌, 그러니까 송도 갯벌을 이제 습지 보호 지역 지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을 하고 등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송도 갯벌이 철새의 이동 경로상에 되게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마이포 습지랑 국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 습지이기도 합니다. 홍콩의 마이포 습지와 인천의 송도 갯벌은 자매결연, 그것도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를 위한 보호 지역으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초에 인천의 학생들이 송도의 홍콩의 마이포 습지에 방문을 해서 저 새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보호할 건지에 대한 미래적인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송도 갯벌 같은 경우는 인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되게 주목하는 갯벌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백오대교 같은 경우는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제2순환선하고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수도권 제2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제2순환선에 대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백오대교 같은 경우에는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되고 한참 이후에 이제 백오대교 계획이 이제 추진이 됐던 거죠. 결국에는 과정상에서나 이 습지의 중요성 면에서 환경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국제기구와의 약속이고 이 사업이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추진이 됐다. 그래서 당위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또 다시 또 추진을 하겠다. 시흥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어떤 점이 우려가 됩니까? 예, 이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 국제 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2021년 3년 전에 한국의 갯벌, 물론 서남해안 갯벌 중심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국 갯벌을 잘 보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그 먼저 있던 계획이 아닌 도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제협약을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지킬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2021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당시에 한국 갯벌이 가치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핵심 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실제로 두 달 후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국제기구, 특히 송도에 있는 철새 사무국이나 철새 관련된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2단계 등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 있으면 등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심사에 참여하는 20개가 넘는 국가의 대표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국제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한 이유는 바로 호주하고 시베리아를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했던 공간입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철새 보호를 위해서 번식지와 서식지도 중요하지만 중간 기착지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중간 기착지는 황해 갯벌이고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인천 갯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인천만의 갯벌이 아니다. 송도 갯벌은 국제적인 갯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동의 또한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공론화되는 아마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동 교수님 보실 때 이 백오대교 건설이 되면 뭐 어떤 뭐 장점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시흥시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흥시가 주장하는 백오대교의 뭐 필요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 이익입니다. 백오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시흥시 정왕동 백오지구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바로 다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경제 자유구역이죠.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백오지구 모두 이제 투자 유치와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시흥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흥과 인천을 잇는 도로 제3 경인고속도로하고 암대로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 도로가 대형 화물차 등으로 상습 정체가 끊이질 않는 지역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차가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민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흥시 입장에서는 제3 경인이죠. 정황 IC의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오대교를 건설하게 되면 이 같은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도시 인천과 시흥의 시너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시흥시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은 뭐 출퇴근 시간에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데 빠지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 극심한 그 교통 체증을 빚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그 고속도로를 바로 타는 분들은 이 다리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또 갖게 되거든요. 혹시나 이게 바이오 특화 단지가 최근에 정부에 지정이 되면서 이와 연계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김현철 기자님 보실 때 이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가 인천시와 시흥시를 함께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을 했죠. 바이오 국가 첨단사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부르는데 이 클러스터는 송도국제도시, 원래 바이오로 유명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백옷 경제자유구역, 월곶, 시흥 등 이제 이렇게 묶어서 바이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 뭐 이렇게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견이었고요. 시흥시는 이것 때문에 백옷대교가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그러면 정부는 왜 인천시와 시흥시를 같이 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이 바이오 특화단지는 인천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정비법에 막혀서 산업단지를 늘리지 못했던 이 총량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전 작업입니다. 그런 산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전기인데요. 이 특화단지를 지정함으로써 그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대규모 송전솔로를 이제 송도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 시흥시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동의를 해서 송전솔로 그러니까 전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 그 대신 이제 시흥시에다가 약속을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정왕지구를 그 그린벨트를 좀 일부 해제해서 산단 또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서로의 이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인천과 시흥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백옷대교가 다시 끼어 들어온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좀 이걸 100%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수단 고속도로가 인근을 지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인천 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런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 외곽수단도로와 이게 사업성에서 겹칠 수 있다. BC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게 근데 시흥시 입장은 들어봤어요. 지금 아마 인천 시민들은 그럼 인천시 입장은 어떤 거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옷대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뭐 시흥시와 달리 또 경기도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천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흥시가 백옷대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2014년 전 이미 그 전에 습지 보호 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갯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소 변화의 기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습지, 환경 보호보다는 이제 경제, 개발이라는 논리에 빌려서 시흥시와 함께 백옷대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정부 시장은 백옷대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제 시흥 시장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개발 기반 시설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많은 걸 비춰볼 때 인천시 입장은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 사업에 적극적인 거는 시흥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습지보존법의 예외 규정 여기 이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정구 대표님 보실 때 이 예외 규정이 이 사업 추진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적으로 보면 제13조의 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인공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 뭐 이런 신축 같은 경우도 어렵게 돼 있고 토지의 형질 변경 같은 것들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이 국책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데 이 국책 사업에 대한 경우도 군사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항만 시설, 항로 표지와 관련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보호지역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림수산과 관련된 필요 사업을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백오대교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제 민자 사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천대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2순환선 같은 경우는 습지보호 지역의 관통 노선이긴 하지만 인천대교하고 직접 연결해야 될 해상교량 형태로 직접 연결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환경단체들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오대교 같은 경우는 송도하고 직접 연결하는 과정 속에 다리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 연결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해저 터널이라든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양수산부나 환경부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뭐 필요성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대안에 대한 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습지보존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 이 다리를 지금 저희 지도에서 보면 그럼 지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갯벌 아래로 뚫어서 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갯벌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영향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면 중앙정부 협의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수익성, 그러니까 결국 BC 문제에서 이게 민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사업자는 따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그나마도 이 연결성 문제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 교수님은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정정구 대표님과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백오대교 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교롭게 거기에 인천 갯벌 또 람사르 습지가 있다는 기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흥시가 그동안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존 노선을 변경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또 교각의 개수를 줄이거나 뭐 대체 습지를 뭐 조성한다는 등 근본적인 해법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행정 심판, 행정 소승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항소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또 각하 결정까지 난 상황이고요. 또 습지보존법 예외 규정을 통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책 사업을 전환이 돼야 됩니다. 과연 시흥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추진하려고 했던 백오대교 건설 사업을 과연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환시킨다?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오대교 건설 사업의 경제적 효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는 백오대교가 완공되기는 건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 시민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거기가 과거에는 거대한 갯벌이었고 개발을 하면서 남겨둔 데가 6809하고 1109 일대로 지금 우리가 밀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마저도 이제 훼손되면 어렵다라는 게 인천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텐데 김현철 기자님은 이 백오대교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흥시가 노선을 변경하거나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이런 좀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해저 터널도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이 민자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백오대교는 통행료를 내야 다닐 수 있는 다리였는데 만약에 해저 터널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통행료가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 비용을 내고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아까 이제 이동 교수님 경제성은 있다고 보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경제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뭔가 이제 획기적인 어떤 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획기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종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특히 제2순환선이 지금 전력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순환선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은 교통난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의 필요성, 그러니까 대구 신도시하고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교통량 해소의 분산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의 그 비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분 자체에서도 도로 필요성의 명분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 협약, 물론 협약도 협약이지만 국제사회가 이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네스코와 상관없이 철새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철새가 어쨌든 하나뿐인 지구의 어떤 지표이거든요. 지구가 살기 좋은 환경인지 지속 가능 환경인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철새이거든요. 근데 철새는 번식지하고 월동지 중간 기착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 기착소에서 가치가 송도가 월등하다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보다는 도로 개설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진짜 획기적인 이 안에 대한 거를 시흥시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백오 신도시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국제도시를 표방을 합니다. 과연 국제도시가 뭐냐? 도로 이름에서 무슨 영어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국제도시라고 할 거냐? 이미 그 백오 신도시 앞에 있는 갯벌, 송도 지금 습지 보호 지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바로 자연 환경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제도시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세계적인 이 갯벌을 잘 보호하면서 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결국에는 백오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발전과 보전의 균형을 생각하는 정말 국제적인 시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대안, 그다음에 문제점을 다각도로 좀 점검을 해봤는데 다음에 한번 관계기관들을 한번 같이 불러서 같이 한번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시사인다 이슈터치 이도영 교수, 장종구 대표, 김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존이 중요하냐, 사람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냐, 어떤 곳에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것이 옳은지는 모든 개발 사업의 숙제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 화두인 요즘에 백오대교 사업 역시 자연환경의 보존과 경제개발 사이에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